어렸을 적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항상 물에 밥을 말아 드셨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밥이 술술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당시에 한 번씩 별미로 먹었던 라면도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국수가 좋다면서 라면은 자식들에게만 줬습니다. 닭장에서 얻은 귀한 달걀도 자식들만 먹였죠. 그때의 음식은 흑백 기억으로 남아 가끔 그때를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난은 부모 세대의 가난을 빼닮았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인생 이모작을 이야기하지만 평탄한 일모작을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을 몰라서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부모 부양하고 자식 건사해온 그 세월 속에 노후 대비란 틈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들은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다시 자격증을 준비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공기업 직원 등 정년보장 직장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준비 없이 정글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현직에 있을 때 왜 노후 준비를 안 했냐며 자식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결국 길어진 노년을 위해 퇴직금으로 사업에 나서는 베이비붐 세대.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빚을 내면서까지 자영업에 몰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 52%가 창업을 생각하고 3명 중 2명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미처 준비를 못하니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더라도 본인들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자식이 최고라는 말은 넣어두시고 이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자립입니다. 육체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식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육체적 자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먹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초 체력은 근력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들다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빨리 다가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과 함께 우리 몸은 급속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리와 팔에 힘이 없어지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초적인 운동을 실천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양발 부딪히기, 양발 자전거 타기, 윗몸 일으키기, 양손 악력기, 아령운동 등이 있으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는 양다리 들어올리기가 있는데요. 특히 양다리 들어올리기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무릎 들어올리기, 양발 뒤꿈치 들어올리기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 65세 이상 시니어들 중에는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운동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균형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기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졌을 때 시간을 늘려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가난해진 이유는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들을 위한 노후 대책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 노릇과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가장 뒷전으로 미뤄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후 대책인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인생 2막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평생근로와 정년퇴직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과 기대 수명의 연장,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40, 50대는 물론 60대 이후에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죽는 날까지 자기 개발과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정신적 자립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드실 때 물과 함께 먹거나 국에 대충 말아 먹는 습관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음식을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되어 뇌를 활성화시켜 꼭꼭 씹어먹는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뇌신경을 자극하는 손이나 안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줄수록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가 예방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6가지 수칙으로는 1. 매일 일기를 써라. 2. 새로운 것을 배워라. 3.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해라. 4.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5. 친구들과 자주 만나라. 6. 항상 긍정적으로 웃어라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고 증상이 지속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정신적 자립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이 부모님의 간병을 대신해 왔습니다. 늙어서 돈도 못 벌고 아프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셨는데 일을 하면서도 24시간 걱정으로 꽉 차 있다 보니 형제들 관계까지 안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며 서로 사는 게 어려우면 집만 되고 냉정하게 돌아서고 가뜩이나 없는 집 형제는 부부의 다툼만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큰 누이의 제안으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요양원으로 모시고 나니 형제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덜어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이런데 하물며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노년층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키운 자녀들이지만 장성한 자녀는 또 다른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늙어가는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 우선 에너지와 생동감이 사라져가고 상황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은 더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급격히 감퇴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도 너무 빨라 매일매일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도움이 더없이 필요하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지만 내가 잘할 때와는 달리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을은 곧잘 석양과 비유됩니다. 벌겋게 타오르는 석양은 정말 멋지죠. 그렇게 멋진 노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시니어 정보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